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이광희 전 충청북 도의원, 신용환 서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충청권을 방문하면서 민심 얻기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충청의 사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의 아들임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여기에 충북 음성 출신의 김동연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충청에서의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주요 대선 후보의 충청권 행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고 각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충청권에 다 한 번씩 왔다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윤석열, 김동연 후보는 우리 충청 지역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광희 의원님 먼저. 일단 이제 윤석열 후보는 뭐 500년 대대로 충청권에 사셨다고 해서 그 공주신가요? 예. 네. 논산. 예. 예, 논산이시죠? 예, 거기에 아버지가 아마 거기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충남 민주당에서 성명서 발표한 거 보니까 아버지만 사셨는데 왜 아들이라고 충청의 아들이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봤고, 이재명 후보는 뭐 아시다시피 사모님이 그 충주의 산청면. 예.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네. 그곳에 다녀가신 거 한번 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김동연 후보는 명실상부하게 음성 출신의 우리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면 일단 어느 지역이든지 대망론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소지역주의로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저희 JP 이후로 우리 충북, 충남, 충청 지역에서 정말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고 지도자까지는 배출을 못하다 보니까 열망론은 더 뜨거워져 있는 것 같고, 그걸 단순히 어떤 지역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어떤 지역민의 정말 바람, 또 어떻게 보면 본능에 가까운 거라고 좀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 후보님께서 다 사실은 2%씩 부족합니다. 우리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기에는. 정치인들은 흔히 팔도 사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영남에 가면 뭐 영남에 사위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전북의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전국 다니면서 다 이렇게 인연을 강조하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나 후보자들이 청주, 충북에 오시면 또 우리 충북과의 관련된 인연도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500년 파평윤 씨 집성촌 500년을 이어왔다. 그렇지만 이제 당신이 거기서 태어나거나 살거나 하진 않았고, 또 충주의 사위 이렇게 하지만 또 본인은 또 아니시고, 김동연 후보께서는 태어났지만 또 사실은 어렸을 때 성장을 하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또 서울에 이렇게 오고 일부씩 2%씩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 특히 충북과의 인연을 강조해서 이렇게 가는 점은 나중에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연고 가지고 어쨌든 표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선거 때 뭐 어떤 식으로든 하는 거죠. 정당이 달라도 그냥 저도 경주이가 화수에 가가지고 저 여기 처음 오는데 여기밖에 올 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잘 왔어. 역시 혈연은 무섭다. 또 어떤 지원에 대한 그것도 당연히 있겠죠.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충청권에 이제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충청권에 오시면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좀 청주만 왔다 가시거나 뭐 이런 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이제 충청권에 기반이 참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경선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오신 곳이 대전 현충원 들리셨다가 질병관리청 청주로 오셔서 바로 여기부터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충청권에 사실은 당신이 별로 한 게 없어서 좀 잘 보이려고 그랬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좋았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충청권에서 출정식을 하시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충청권에 기반을 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세 분 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중앙선대위에 아마 들어가 있는 충북분이 별로 안 계신 걸로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아쉽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크게 꾸렸을 때는 많이 들어가 계셨는데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다시 이제 꾸리시면서는 지금 이제서 꾸리는 모습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그
충청 대망론이라고 할 때 이제 다 충청의 아들 사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만약에 진짜 어떤 프로 정치인이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국회 소통관을 방문해서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인사하고 기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충청 부스가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자분들도 있고 거기서 질문을 하니까 나는 충남의 아들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정말 순수한 아직 정치에 때묻지 않으신 거죠. 없는 것도 갖다 끌어붙이는 게 정치인데 또 종교 같은 뭐 개불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 뭐 불교, 천교, 천주교 막 이렇게 하듯이 충청의 아들이라고 당연히 정치인 같았으면 그랬었을 텐데 이제 그런 점도 있고 굉장히 순수한 면은 저는 좋게 보고요. 그 후보가 정식되고 선대위가 꾸려지고 첫 번째 방문지가 충북이었습니다. 세종, 충북, 충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밀마루 전망대에서 전체 균형 발전, 그다음에 세종 신행정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우리 청주에 들려서 전체적인 충북의 발전,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등등을 말씀하시고 독립기념관 등등의 첫 번째 행보를 굉장히 충청을 강조하면서 충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충청의 사위다, 충청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연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만 할 일은 아니라고 좀 두둔하고 싶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끈이라도 찾아서 그곳과의 관계를 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나 충북 같은 경우는 도세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약간 좀 주눅이 들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뭐 대통령 후보다 그러면 충북과의 연관은 누가 있는지, 연구는 누구하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충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선거의 특징은 충청의 사위, 뭐 충청의 아들, 뭐 무슨 충북 출신 이러면서 충청권을 홀대하지 않겠다고 일단 첩보문들을 열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충북인의 입장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들었다는 거. 네, 100% 동감합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고 나중에 가면 정말 하프앤하프 50대 50의 그 치열한 싸움이 될 텐데 뭐라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이려는 본능이 있는 거죠. 아까 개불천 농담도 드렸지만 지역적인 거 당연히 우리 선거 유세할 때 보면 여기서 뭐 아무 인연 없어 이게 충북 뭐 인연이 있었나 하는 분이 딱 와서 나는 뭐 예를 들어 영동에 뭐다, 뭐 옥천에 뭐다, 뭐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거를 비판할 건 없다고 보고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충북의 연고를 찾아서 해준다면 마음속에 또 나중에라도 안 그래도 지금 고위공무원 1급 이상에서도 절대적으로 저희가 열세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보면 그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두 분이 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확실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충청권 행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충청권 행보가 어땠는지 또 주요 관련 공약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광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일단 게 이제 공약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하는 거라고 행보만 좀 네. 이렇게 보면 이재명 지사는 구석구석 찾아다닌 느낌이 좀 들죠. 논산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뭐 그 충북에 오셨을 때도 육거리도 가고 보은 그 밤에는 또 그 진천에 가서 또 그 진천 군민들과 함께 뭐 1박도 하고요. 그리고 괴산으로 또 넘어가셔서 또 괴산 장날 같이 하시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일을 좀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보은에 가셔가지고는 보은에 학교 중에 한 학교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얼마씩 나눠주고 그거를 이렇게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기본소득제를 실현을 하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을 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보은을 가게 됐거든요. 그것도 그 보은군 의회 의원이 이제 요청을 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가보시고 또 괴산 같은 경우는 청년 농부들 만나시겠다고 청년들이 농부 활동하는 거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보시기도 하고 진천에서는 또 진천군민과 함께 밤에 유튜브 직접 라이브 중계도 하시고
또 아시는 대로 육거리 오셔가지고는 뭐 육거리 시장들과 함께 하시기도 했었던 이런 이제 일정들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여기서 특징은 김혜경 여사와 계속 같이 하셨다는 거. 그래서 육거리 시장에서 저도 같이 나갔다가 그 악수를 하는데 왜 좌판을 놓고서 막 끌어당기시잖아요. 그 주인분들이, 상인분들이. 그래서 끌어당기셔서 앞으로 끌려갈 것 같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허리를 김혜경 여사가 잡아주는데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같이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총천권 행보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 사진에 우리 이광희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가 화이팅 하시라고 제가 메시지를 드렸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약 한 달 정도 선대위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애초에 이제 경선 일정도 약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아마 한 달이면 사실은 굉장히 이 전국을 도는 행보에 있어서 큰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쫓기는 시간 속에서 크게 돌 수밖에 없는데 충청권 이제 행보를 짤 때 제가 같이 이제 참여해서 도와드리면서 스토리, 테마별로 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입히고 거기에 맞게 방문을 하자. 그냥 어디가 좋아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밀마루 세종 전망대에 가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행정수도 완벽한 이제 수도 이전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청주로 와서는 청주 공항 상징적으로 이제 공항 활성화 및 철도 도심 통과에 대한 거. 그다음에 클레버라고 하는 중소기업에 방문을 해서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메시지. 청주 그 문화제조창에 가서 구도심 재생에 대한 거, 문화에 대한 문화강국, 그다음에 청년들과의 대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라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청주하면 육거리 시장을 방문하시죠. 근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예를 들어서 한때 떴다가 가라앉았거나 좀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살펴야 되는 데가 어디냐 해서 삼겹살 거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다 모아서 이제 같이 격의 없이 반상회죠. 방담회를 이렇게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약속, 충남으로 넘어가서 이제 독립기념관 그리고 아산 폴리텍에서 청년들 일자리, 취업 창업, 그리고 고졸 일자리, 평생교육, 기술 강국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 테마별로 이제 굵직굵직하게 아까 이광희 의원님 말씀대로 구석구석을 다 가보면 좋은데 한 달 정도의 그 공백에서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큰 메시지와 스토리를 갖고 우리 충북, 충청을 방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윤석열 후보가 충청권을 다녀가시면서 굉장히 커다란 그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게 몇 가지 있죠. 예컨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뭐 이렇게 좀 변화를 주겠다. 제가 받아들이기는 폐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 주로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 52시간제까지 오는데 우리가 수십 년이 걸려서 52시간까지 쟁취한 거거든요. 그런 그 긴 토론과 대화와 투쟁과 또 협의의 그 시간을 전면적으로 무시하시는 말씀이셨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까지의 과거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 발언을 하신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더군다나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처음에 1만 원까지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중도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첨예한 문제여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과 그 지난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씀을 하시면 여기까지 오는데 노력을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또 정치인들의 노력이나 혹은 뭐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폄훼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후보로서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셨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은 해피리면 왜 충북에 오셔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뭐 해명이 아니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발언이 나가고 뉴스에 지금 나온 걸 보고 이제 말씀을 주신 그렇습니다. 건데 그 장소를 섭외하고 제가 직접 배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발언 가지고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해명을 했죠. 내가 말한 것과 다르고 진위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한 것에서 오는 폐해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이지 그걸 아까 좀 전에처럼 어떤 철학과 원칙 없이 무조건 무시한다. 전혀 그런 발언은 아니었어요. 에이,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근데 그 기업인들도 이전에도 다 이미 120시간 말씀하시고 아니 그건 120시간은 기존에 이제 있었던 예, 그러니까 이 그런 얘기를 발언이지만 계속 했었던 연장선상에서 잠깐만요. 있기 그 때문에 뉴스에 나온 걸 보고 말씀하신 거고 현장에서 이미 네. 다 영상 자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전면적으로 그걸 원칙과 철학 없이 부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고 이미 후보가 그거는 해명을 했죠.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우리 신용한 그 교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그거 아니라고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노력이 여기까지 어쨌든 우리가 그냥 쉽게 온 게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분명한 거는 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전면으로 부정하고 그런 발언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예. 거죠. 그 네. 전부터 이제 쭉 있었던 말씀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대전 유성구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 제목이 정말 청년과 함께 위드 성렬이형? 저 제목이 참 좋았어요. 네. 네, 좀 친근하게 가려고. 근데 청년들을 1시간을 기다리게 하는데 앉아있는 그 친구 저라면 일어났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동원한 거다는 느낌이 딱 들었고 더군다나 거기서 그렇게 해서 청년들 모아서 토론을 하는데 부먹이냐 찍먹이냐 그 뭐 이게 도대체 이런 질문들이 오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엄중한 시대에 청년들의 질문이 아 이거 탕수육에 부먹을 할 거냐 찍먹을 할 거냐 그거 어떤 게 좋으시냐고 질문을 하거나 이런 식의 연성 코드로 준비돼 있었던 질문만 간 것은 이거는 이게 이제 그전에도 이미 서울대에 가서 한번 당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삼국지에서 어떤 인물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했더니 닥터지버고가 생각이 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인문학적 소양이나 청년들과 대화할 준비가 덜 되셨다. 이런 느낌이 전 해필이면 충청권에 오셨을 때 그런 것만 눈에 보여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유감스러워요. 뭐냐면 세부적인 일종의 이제 강론 같은 거잖아요. 제가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강론에 대한 지적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한 적도 네. 거의 없어요. 뭐냐면 모든 것 지금 이재명 예를 들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엊그제도 뭐 존경하는 이거 가지고도 수많은 패러디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개별 행위 제가 하나만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어요. 청년들 같이 이렇게 했지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라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 참여했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어떤 해프닝은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꼬투리로 가면 결국 제가 보기엔 선거에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론이라 이런 데서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훨씬 저는 불리할 거라고 봐요. 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예컨대 노동자의 산재 입은 곳에 가셔서 발언을 하시는 부적절성이나 그게 노동자의 부주의 문제였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사실은 가신 건 되게 적절하게 잘 가신 거죠. 그곳에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가들 만난 자리나 여러 가지에서 계속적으로 친기업가적인 말씀을 계속 하는데 나오신 부분이라 설사 그게 그 다음에 해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명의 수준으로 들리지 않는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청년과의 대화도 부먹찍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 부분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대부분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문답 형식으로만 지금 하고 계셔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뵀을 때 또 준비하면서 한 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그걸 준비를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준비를 뭐 미리 어떤 걸 질문해라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어떤 예정된 것처럼 왔다 그러면 청년들 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아마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에만 계셨기 때문에 현장성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죠. 일단 산업 현장이라든지 청년 현장 이런 거 분명히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후보께서는 뭐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분이고 대부분 인정하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님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발언들, 뭐 형수에 대한 쌍욕, 막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네. 근데 그런 현장성 이런 거는 분명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채워가야 되겠죠. 네. 모든 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한쪽에서는 좀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이참에 또 어느 정도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김동연 후보가 이제 또 있습니다. 충북 음성 출신인데 잠깐만요. 네. 그 전에 공약 얘기를 하나도 못해서 예, 고향 지금 얘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나요? 네, 고향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좀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김동연 후보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후보에 대한 패널분들 생각을 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저는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 신 교수님하고 굉장히 좋게 말씀을 삼재대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김동연 후보 만약에 민주당이 아니었으면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발표한 5호 공약까지를 눈여겨서 보면 제가 주장해 왔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아마 신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기득권 깨기 1호 공약으로 그 요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그리고 그 7급 공무원을 대폭 증원을 하고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정고시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지금 와야 되는, 지금 얘기가 돼야 되는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지금부터 논의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호 공약이었었던 어떤 전국을 5개 권역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도 민주당의 공약하고도 굉장히 흡사하고요. 이거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전반적인 그 5개 권역으로 만들자는 거, 이거는 뭐 김두관 전 장관도 말씀하셨던 얘기고, 그다음에 3호 공약인 그 교육개혁 문제, 예컨대 뭐 수능을 2번을 실시하자.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대학과 교육에 대해서 수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이거는 뭐 찬성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었고, 그다음에 4호 공약도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이었고 5호 공약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하는 걸로 가겠다. 이런 전반적인 게 사실은 국민들이 한 번은 어떤 저희 밥상에 올려놓고 한번 좀 요모조모 뜯어보아야 될 그런 얘기들을 원칙적 부분에서 굉장히 하고 계신다. 이런 측면에서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이광 의원님께서 공약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100% 동감하고 이 공약을 지금 5개를 잘 보시면 사실은 양당에서 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어떤 기존 지지자들이 있고 또 어떤 큰 표를 얻기 위한 부분에서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속으로는 이런 방향이 맞는데 하면서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아주 가식 없이 전곡을 찌르는 이런 공약들이라서 정말 마크롱을 비유했었죠. 처음에 출정식 충북에서 할 때 마을 동네 200여 명 모아놓고 연설하면서 출정을 했다 하면서 50여 명을 모아놓고 할 때 그 심정. 그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높게 사고요. 개인의 인생 스토리로 봐도 청계천 정말 그 판자촌이라고 거기서 이제 가서 상고 나와서 야간에 대학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지금 경제부총리까지 입지전 쪽으로 오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슬픈 가정사도 있습니다. 자녀분이 일찍 무지개를 건너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누구에도 알리지 않고 굉장히 정말 겸손하고 공직 생활에 있어서 청렴하고 모범을 보이고 이런 굉장히 좋은데 이제 선거로만 딱 정치로만 놓고 보면 아쉬운 게 조금 시간상 늦은 감이 정말 아쉽죠. 만약에 조금 더 일찍 했더라 그러면 제3지대에서도 훨씬 더 큰 주축이 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여쭤보려 했던 주요 공약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부터 한번 주요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서 뭐 국회 이전뿐만 아니라 청와대 분원까지 이전을 하겠다. 기왕이면 가능하면은 정말 천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분권과 어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굉장히 좀 강력하신 분인데 충북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나 이제 현재 광역철도가 안성에서부터 진천을 거쳐서 남부로 가는 이런 것을 좀 조기에 개통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차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강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두 분이 좀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충청권에서 그 어떤 저도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계속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고하신 편이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좀 약간 배워서 익힌 느낌이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 보면 사실은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이렇게 진행되면서 좀 달라지시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에 비해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박식하신 분이에다가 이 지방에 대한 인식이 좀 철두철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정당의 심상정 후보나 이런 분들은 충북과 관련돼서는 김동연 후보도 그렇고 특별하게 이렇게 발표는 안 하셨어요. 다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동의하는 정도로 뭐 그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 찬성하시고 이런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또 그 충북 외에 얘기를 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이광희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좋은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그리고 공약 중에 보면 환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돼서 들어간 거, 뭐 예를 들어서 충북 북부권의 환경 오염 이런 부분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이 들어간 건 분명히 철학이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윤석열을 뭐 배워서 한다, 인정합니다. 아마 검찰에 평생 계셨기 때문에 배워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후보께서도 그런 발언을 했죠. 내가 적재적소에 정말 적임자를 써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제가 마침 이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 공약은 사실은 거의 모든 후보가 겉으로 들어간 것만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철학 각도, 접근 각도 이런 거일 텐데 가장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우리 충북에 와서 충청의 발전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영원함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충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발전에는 그래도 저희가 크게 밀리지 않게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 그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소수 정당이 이제 내놓은 공약들이 거의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후보든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소수 정당이 내놓은 공약 중에 좀 살펴볼 만한 게 좀 있을까요? 그 심상정 후보는 역시 이제 진보 정당의 후보답게 주 4일 근무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눈에 다른 당과 좀 확연히 보이고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주 4일제를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뭐 여러 군데서 얘기가 있으시니까 일단 이제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두시긴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셨고 그다음에 병사들과 관련된 청년 공약이 좀 많은데 예컨대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 병사들에게 2030년까지 이런 건 아주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그 제대하고 나올 때 1,0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청년들 특히 군대 가 있는 그 이제 청년들에게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군인들에게 휴대폰을 전면 자유화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소지들을 좀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좀 눈에 띕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후 7시까지 전일 보육제로 가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이광희 의원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후보님들 공약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마침 이제 청주를 다녀가신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께서 다녀가셨는데 안철수 후보께 이제 공약 부분은 뭐 또 새롭게 이렇게 기존에 발표했던 거 4년 전쯤에 발표하셨던 지난 대선에 발표했던 걸 다시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나름 신선한 것도 있는데 청주를 다녀가셨을 때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거는 그냥 아주 소수가 있는 가운데서 육거리 이렇게 다녀가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발상을 전환해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북부시장이라든지 뭐 내덕동 자연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말없이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어떨까. 기왕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옛날 같지 않으시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나 들었고요. 심상정 후보께서 주 4일째 내세운 거는 이미 우리 사회 방향은 그 방향으로 큰 방향은 가고 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재명 후보께서도 분명히 고려는 하는데 아직 공약으로 채택하기는 조금 그렇다라고 어제 그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사회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면에서 큰 화두를 던진 거. 이게 법적으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큰 화두를 던진 건 당연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론으로 업종별, 규모별, 예를 들어 야간 근무를 많이 하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또 IT, 재택이 되는 IT나 이런 부분과 제조업과의 차별을 한다든지 해서 4.5일제, 4일제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어떤 미래 비전으로 길게 보고 제시를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충청 지역은 오랫동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만큼 이번 대선 후보들도 충청의 민심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로서는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